질병 예방, 통증 치료, 단언컨대 의학계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인 이것. 주사 치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사 한 대 맞으면 금방 좋아지잖아요. 효과가 제일 빠르잖아. 며칠 약 먹는 것보다 주사 한 대가 빠르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빨리 낫고 싶을 때 선생님, 그냥 주사 한 대 놔주시죠? 그럼 주사 한 대 맞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사를 맞을 때 어떤 주사인지 되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주사 이름이요? 안 물어봤는데요. 그냥 선생님이 놔주시는 대로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고 맞는 거죠. 과연 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뭐 맞고 왔다고 하는데 뭘 맞고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뭘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의사가 맞을 할수 맞았다 그러는데, 모든 주사가 내 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비싼 주사라고 다 좋은 주사가 아닙니다. 주사라는 게 자주 맞아서 독이 되는 주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맞아서 오히려 좋은 주사가 있고요.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좋은 약을 쓰는 게 주사의 목적입니다. 주사 제대로 알기. 환자분, 주사 맞게 팔뚝 걷어주세요. 엉덩이에 주사 맞으실게요. 왜 주사에 따라 맞는 부위가 달라지는 걸까요? 서서히 근육 속의 정맥을 통해서 몸 안에 흡수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높은 용량이 혈류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근육 주사가 필요하고요. 또 근육 말고 그냥 피하 지방층에다가 놔서 서서히, 지방층은 아무래도 근육보다 혈관이 적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흡수되는 거는 피하 지방층에도 놓을 수 있는데, 빠른 약효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맥 속에다 투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혈관 주사라고 하는 정맥 주사인데, 약물에 따라서 정맥을 놓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약에 따라서 정맥 밖에다 놓으면 안 되는 주사도 있으니까 약물에 따른 정확한 사용 목적에 따라서 투여 부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사를 맞고 나왔을 때 주사 맞은 자리는 꼭 눌러주는 게 맞을까요? 살살 문질러주는 게 맞을까요? 주사 놓은 부위의 압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관을 찔러서 약물을 투여했는데 그 혈관을 막 문지른다 그러면 혈관벽에 손상이 되면서 출혈이 더 커지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맥에 투여하는 주사들은 가급적이면 문지르지 않는 게 좋고요. 피하 주사나 근육 주사는 눌러서 지혈되면서 약물이 고여 있는 거를 부드럽게 좀 퍼지라고 문지르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에도 원초적인 형태의 주사기는 있었습니다. 기원 후 로마에서는 피스톤 주사기 모양의 도구로 합병증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9세기 중동 지역에서는 상아, 은으로 만든 주사기를 요도나 관장을 통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사 치료와 달리 대부분 인체에 있는 구멍을 통해 약물을 넣거나 피부를 째고 그 상처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19세기경 지금과 같은 주사기가 발명되었을 땐 피부를 째지 않고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등장이었는데요. 현대에 이르러 더욱 발전을 거듭한 주사치료는 이제 수술을 대체하는 비수술 치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사의 많은 목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원래의 어떤 원인이 있었든 염증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과 부종 등의 불편함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저희가 치료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도 헷갈리는 정형외과 주사치료.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뼈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제 뼈주사라는 말은 환자분들이 쉽게 서로 얘기하시려고 그렇게 만든 옛날부터 있던 용어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테로이드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 원래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당을 올리기도 하고 몸에 있는 염분이나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또 성호르몬들도 전부 스테로이드 계열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의 장점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강력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게 기본적인 스테로이드의 원래의 특성이다 보니까 우리는 염증만 가라앉히고 싶은데 다른 작용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당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피부 쪽으로 괴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등등 원치 않은 작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연골주사라고 불리는 히알루론산 주사.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연골을 이루는 한 성분이다 보니 많이들 연골 주사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는 대체로 무릎 관절 안에 넣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마찬가지로 하고요. 그럼으로써 통증이 가라앉고 또 무릎이 좀 부드럽다 느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부작용이 아주 적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효과 면에서는 스테로이드보다는 좀 약하다. DNA 주사라고 부르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의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는 분자량이 큰 편이고 무릎 안에서 완충작용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장점으로는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주사가 이제 안전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큰 단점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효과가 스테로이드 주사보다는 좀 약한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롤로 주사는 다른 말씀드린 주사와는 다르게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는 주사입니다. 왜 염증 때문에 병원을 오고 가고 하는데 염증을 일으키는 주사가 있느냐? 일단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사를 통해서는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그런 주사입니다. 그래서 재생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염증이 필요하고, 그 염증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포도당을 주입하는 겁니다. 이 포도당을 주입하는 농도가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손상된 힘줄이나 인대의 주로 뼈 부착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 줄기세포 주사는 특히나 최근에 무릎 안에 줄기세포 주사를 하는 것이 신의료기술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 골반에서 골수를 채취해서 이거를 농축시켜서 주사를 하는 건데요. 이 목적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주로 관절염 중기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하는데, 관절염을 진행을 막거나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수술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리고 대체로 다른 주사들로 효과가 없을 때 이 줄기세포 주사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를 주사의 세계로 초대하는 또 하나의 매혹적인 문이 있습니다. 만성 피로와 싸우는 현대인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영양수액 주사입니다. 현대인들은 만성 스트레스라든지 피로, 술, 비만 등에 대한 노출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면역력 개선이라든지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액 주사를 통해 맞으시는 경우에는 경구로 섭취하는 것보다 고용량의 영양 성분을 훨씬 더 흡수율이 높은 상태에서, 그리고 즉각적이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보니까 수액에 대한 인기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영양수액의 인기에는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다는 이름들도 한몫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마늘이 들어간 주사, 맞으면 총명해지는 주사, 그런 게 있는 걸까요? 일단 마늘 주사는요, 진짜 마늘이 들어있어서 마늘 주사라고 불리는 건 아니고요. 마늘이 성분인 알리티아민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요, 코하고 입에서 특유의 마늘 냄새가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늘 주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곡 주사도 들어보셨죠? 네, 글루타치온 성분인데요. 원래는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환자들 피부가 환해지고 맑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백 치료할 때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배곡 주사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더 익숙하게 불리기도 하죠. 다음으로 충명주사라는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충명주사는요, 콜린 알포세레이트와 은행잎 추출물이 주요 성분입니다. 은행나무잎 추출물에는요, 징코라이드, 플라보노이드 등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혈류, 특히 뇌혈류를 개선시켜주고요, 말초신경 확장, 신경 전달물질 활성화 등을 도와줍니다. 특히 뇌혈류 개선하고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뇌 인지 기능을 개선해주고 집중력 향상 효과들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마디로 뭔가 좀 더 총명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총명주사라고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양수액을 맞을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 사실 없었던 증상이 갑자기 생기고 피로라든지 불편한 증상들이 갑자기 생기고 반복이 되고 또 심지어 악화가 된다.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좋아지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너무 수액만 반복적으로 맞으시는 것보다 이에 대한 검사가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주치의에게 현재 질병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먹고 있는 약이라든지 영양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이전에 수액을 맞고 문제가 있었던 반응이 있었다면 어떤 성분이었는지 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득이 되는 주사의 세계. 모든 주사가 다 좋고 나쁘고로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좋은 약을 쓰는 게 주사의 목적입니다. 일단 개인별로 질병 유무라든지 건강 상태, 또 어떤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등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주사 성분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내가 꼭 피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과 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성분의 주사를 맞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다른 병원을 이용하실 때 그 주사의 효과도 어땠다, 또 부작용이 어땠다 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그 다음 치료를 이어나갈 때 환자분에게 더 효과적인 치료 그리고 더 부작용이 적은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환자분들 내 몸과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성분의 주사를 맞았는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사. 이제는 알고 맞으시죠.